국민의힘은 어제 의총전에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좀 따로 모아서 얘기를 나눈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 수습 방안을 아마 계속해서 좀 논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는 주로 좀 어떤 얘기가 나왔던 걸까요? 뭐 물론 이제 바로 닥친 대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제일 큰 주제였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과연 지금 현재 지도부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교체 시기인가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뭐 결론적으로는 중진회의에서는 그대로 지금 저 관리하는 것이 낫다. 오히려 도중에 이렇게 예. 지도부를 바꾸고 그 다음에 또 경선을 하고 이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가 도저히 없다. 이런 결론에 다다랐고 예.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그것이 추인을 받았습니다. 아, 지도부는 일단 신임을 하기로 한 것이고 네. 뭐 일부 의원들은 대선 때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정말로 소수 의견이었던 예,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당에서 대선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제 이런 논의를 하는 단계인 예,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아니, 사실 저 후보를 내지 말자는 말은 정말 저는 그건 패배주의라고 봅니다. 네. 정당의 목적 자체가 정권을 획득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은 이재명 후보 같으면은 이미 전과 사범의 범죄자인데다가 네. 지금 그 재판을 5개나 받고 있죠. 범죄 혐의자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비되는 도덕적인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여러 가지 전문성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당내에서는 탄핵 찬성파를 좀 제외해야 된다거나 뭐 책임을 물어야 된다거나 이런 의견도 일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탄핵 찬성파 뭐 일각에서 이제 축출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다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 그냥 자동스럽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당은 분열하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저는 당은 서로 합쳐가지고 생각이 정말 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 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예. 대통령까지 된다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도 그걸 견제할 장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커다란 권력을 동시에 한 사람에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거대 여당이 되는 거니까 아무도 예. 견제할 수단이 없어지는 거네요. 아니, 그럼요. 모든 법안들부터 해서 거부권 전부 행사할 일도 통과, 예, 없고. 거부권도 뭐 아무 소용이 없고 예. 그냥 모두 다 통과돼서 5년 후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네. 5년 후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 때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마 이번 대선에 좀 주요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님도 여기에는 좀 동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기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 우원식 회장이 우원식 의장님이. 그 의장님께서 이번 대선 때 하자는 건 사실은 2달 만에 그걸 다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내년에 지방선거 때까지 1년 동안 의논해서 저 개헌을 하자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그 세부 사항으로 보면은 저는 대통령 그리고 또 국회의 그 권한을 지금보다는 축소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국회 권한까지도 좀 축소를 하는 예, 그렇습니다. 왜 개헌을- 그러냐면 예. 사실 저 87년 체제 때 가장 목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에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과도한 국회 권력을 가졌을 때 마구 탄핵을 남발을 하면서 정부를 이렇게 마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그 중간에 거르는 장치 내지는 제도 내지는 기구 같은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좀 대선 얘기로 돌아가서 아까 이번 주 중반에 어떤 광화문에서의 출마 선언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의원님이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안철수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비교를 했을 때 왜 이렇게 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뭐 제일 처음으로는 도덕성이죠. 예. 사실 저는 뭐 전과도 전혀 없고 지난 13년간 사실 제가 3당을 오래 했습니다. 10년 동안 3당을 하다 보니까 네. 양쪽 당에서 다 털었지만 사실 제가 뭐 돈 문제라든지 또는 뭐 이성 문제라든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마타도도 당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제 깨끗함을 증명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전문성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재명 대표와 붙어볼 생각인데요. 네. 저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당원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원분들이 저희 지역도 보면 벌써부터 지는 거 아닌가 하고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강 정권 교체 비율이 50%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얼마를 지지를 받느냐 하면 35%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갭이라는 것이 이 사법 리스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저 그 뭐 능력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부도덕한 사람이 이 정권을 잡으면 그것도 입법 권력과 이 행정 권력을 함께 잡으면 그걸로 가지고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는 데 쓰고 국민들은 그대로 어려운 상태로 놔둘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일은 저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단합하면은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에서 보여주듯이 가능성이 있다,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딱 탄핵 당일날 실시됐던 여론조사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앞서 얘기를 하다가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상황 정치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 선을 그어주시긴 했는데 여론조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자숙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68.6%를 차지를 예. 했더라고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의원님은 좀 상황 정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셨지만 혹시나 모를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좀 보시기에 저런 걱정들이 여전히 당내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윤 전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하면 당과 보수를 살릴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면은 그것이 가장 그 국민들께 다가설 수 있을 것인지 그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민의힘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도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뭐 안철수 의원님도 등장을 하시긴 합니다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6%로 가장 높게 예. 나와요. 보시면은 안철수 의원님은 6.2% 정도가 나오고 뭐 저거를 이제 다 더한 게 국민의힘 주자로 누가 결정이 되면 좀 다 취합은 되겠습니다만 김문수 장관은 왜 저렇게 좀 지지율 1위를 계속 기록을 한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탄핵 직후 여론조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 아직까지도 그 윤 대통령께서 탄핵을 안 당하실 거라고 믿으시는 국민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렇게 믿었던 분들이. 예, 믿었던 국민들께서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회한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말 헌법과 그리고 법치주의에 근거한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이제 새롭게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 같으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정말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아오신 분이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 정말 강한 의견을 가진 분들만 똘똘 뭉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길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이번에는 양쪽에서 똘똘 뭉쳐서 어떤 후보가 대표 후보로 뽑히더라도 똑같은 표를 받고 결국은 결정하는 것은 중도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인데 예. 거기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는 훨씬 불리하다. 저는 확장력 면에서는 좀 네 불리할 그렇게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